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은 이번 시간 마치고 점심 식사할 거예요. 평일날은 2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게 하는 것이고. 예.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악의의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세 번째 576조를 확인합니다. 시험에는 이 576조가 제일 중요해요. 예,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시험에는 저당권으로 물어봅니다.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행사란 말은 단지 저당권, 전세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담보 책임을 묻지는 못해요. 행사가 돼야 돼. 행사란 말이 실행을 말합니다. 실행이란 말이 경매가 돼야 돼. 경매가. 그때 담보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럼 가령 예를 든다면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A에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저당권, 전세권의 논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럼 이 부동산이 저당 부동산이잖아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뒤에 매매 계약 등을 합니다. 매매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만약 저당권자의 채권이 1억이라면 전세권이라면 전세금이 1억이라면 이 말입니다. (2억에) 매매하면 3 빼기 1 2억. 변제기 도래하면 채무는 누가 변제해야 돼? 어리요. 그때는 576조 적용 안 합니다. 얼마에 매매해야 적용한다고? 3억이에요. 그 말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지, 채무를 인수했다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기 도래하면 채무자인 매도인이 채무 변제해야 되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럼 채무를 인수했다면 2억에 매매했다면 채무는 누가 변제해야 돼? 매수인이. 그때 매수인을 말라고 보호하겠느냐고. 근데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저당권자가 저당권 실행, 저당권 행사, 경매 신청하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B가 낙찰을 받았다면 이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해버리잖아. 그럼 매수인이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없다. 누구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매도인 때문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 잘못이다? 매도인의 잘못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선의의 선의 악의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악의의 매수인도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선의는 말할 필요도 없고 손해가 생기면 무엇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선악은 따진다 안 따진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누구 잘못이기 때문에? 매도인 잘못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예. 그럼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인데 제3취득자의 지위할 때 했었잖아요.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거기에 소유권 취득한 자를 대입하면 논리가 똑같다 다르다. 그때 어리란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인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그럼 제3취득자의 변제권이요. 이 제3취득자에게는 채무를 변제하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리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을 576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매수인이 자기 재산을 출제하여 소유권을 보존했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이 채무자인 매도인을 대위하여 변제했다는 말이에요. 매수인이 자기 재산을 출제하여 이 소유권을 보존시켰다는 말은 변제를 했으니까 경매 못하도록 말렸잖아. 그러니까 소유권을 지킨 것이지. 이 말이 제3취득자라면 변제권 행사했다, 변제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제3취득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출제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구상권이란 말이에요. 보강할 때는 다 보여드렸어. 일요일은 가정과 함께 보낸다고 못 오신 분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5, 6월 달에 말할 수 있어. 제3취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했다는 말이 매수인이 자기 재산을 출제하여 소유권을 보존했다는 말이고, 제3취득자가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한다는 말이 출제한 그 돈을 돌려달라 청구한다. 그래서 권리의 하자에는 권리가 하나 더 있어요. 간격이 없네. 이 권리의 하자에는 576조예요. 이 출제액 상한 청구권은 어디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이라? 매수인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데 가름하여 자기 재산을 출제하여 소유권을 보존했다면 매도인에게 그 출제한 금액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출제액 상한 청구권이요. 되겠죠? 예. 근데 제3취득자의 지위하고 5, 6월 달에는 비교해야 되고,
이게 시험에 중요한 이유는 변화되는 것도 있거든. 변화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가령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하면 안 되겠네.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선행되어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갑을 간에 매매하고 있어요. 그럼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수인은 등기부 조사하잖아요. 물어본다고 이게 뭔지. 그럼 매도인이 이렇게 약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소시켜 줄게. 되겠죠? 예. 그 말소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거든. 그런데 매도인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이 가등기를 말소등기 해주기로 약속했는데도 말소등기를 안 하고 본등기가 돼버렸다고. 지금 제가 예를 본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면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 직권 말소시킨다고. 좌우가 구조가 똑같다 다르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누구 잘못이다? 매도인 아니냐고. 그래서 576조를 유추 적용하겠다 하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므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구조는 576조하고 구조가 똑같다 다르다. 똑같잖아요. 아닙니까? 말소시켜 주겠다 약속해놓고 말소를 안 시키는 바람에 본등기가 되고 소유권을 상실했잖아요. 판례가 무엇을 유추 적용한다고? 576조. 그러니까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되겠죠? 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런 말 하면 담보 책임에서는 몇 조를 유추 적용한다고? 576조야. 그럼 선의의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악의의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묻는 건 끝났어요. 그럼 다른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들은 무조건 매수인은 무엇이어야만 한다고? 선의여야만 해요. 자, 574조예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요. 의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 시험은 주로 여기서 물어봅니다. 일부 멸실이 이해하기 쉬워 1, 2월까지는 일부 멸실을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수량 부족을 주로 물어본다고요. 그럼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됐다는 말은 권리하자의 일부에 문제가 있잖아. 이제는 대금감액 청구권도 등장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왜 수량 부족을 물어보는가 하면 수량 지정 매매를 던지거든. 수량 지정 매매 면적이 부족하다
이 말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다? 수량 부족이에요. 자, 참고로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이야기는 매매 대금을 결정할 때 면적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된 것이 무슨 매매다? 수량 지정 매매예요. 제곱미터당 얼마, 토지를 매매할 때 매매 대금을 결정할 때 제곱미터당 얼마, 평당 얼마 이렇게 결정한 매매가 무엇이라? 수량 지정 매매예요. 그럼 아파트 분양 계약은 제곱미터당 얼마란 말이 없어도 당연히 수량 지정 매매예요. 아파트 분양 공고를 보십시오. 전부 제곱미터당 얼마라고 딱 공고해 놓고 있다. 전부. 아파트 분양 계약은 제곱미터당 얼마란 말을 언급 안 해도 전부 수량 지정 매매예요. 예. 그러니까 면적이 부족하다면 수량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 가령 예를 든다면 가벌간에 토지를 매매해요. 토지를 매매하는데 평당 100만 원에 매매했다고. 그리고 몇 평을 매매했다고? 100평이요. 100 곱하기 100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1억 아닙니까? 10억이가 모르겠다. 1억 같은데. 이렇게 매매하고 차후 매수인이 실측해 보았다고. 실측해 보았다는 말은 청량해 보았다 이 말입니다. 20평이 30평 할까? 30평이 부족해요. 그리고 매매 대금 결정할 때 100 곱하기 100만 했는데 70 곱하기 100만 해야 맞잖아. 되겠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그때 선의는 악의는 안 됩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면 70평이란 걸 알고 매매했다면 지는 70 곱하기 100 해서 대금 결정한 자잖아. 매수인. 담보 책임자체를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엇일 때만 담보 책임을 묻는다고? 선의인 경우. 지금 100평이 아니고 몇 평이라? 70평이야. 세 가지 다 등장해요. 선의의 매수인은 70평뿐이라면 잔존 부분만이라면 매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인정이 되면 계약 전부를 해지하고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 잔존 부분만이라도 매매했을 것이다, 70평만이라도 샀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100평 값을 다 줄 수는 없지. 70평 값만 주면 되지. 대금 감액 청구하고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 셋 다 행사할 수 있지만 권리의 성질상 계약을 전부 해지하는 것하고 대금 일부를 깎아달라 요구하는 것은 동시에 행사하는 권리다 아니다? 아니라 셋 다 행사할 수 있어. 누구만? 선의만. 575조는 시험에 잘 안 물어봐요. 등장해도 정답 잘 안 돼.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적지는 않고 바로 설명합니다. 7개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어. 그럼 지금 하는 575조는 선의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이요. 매매 목적물에 5개 권리요. 용익물건, 담보물건 중에 저당권은 빠졌습니다. 용익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중에 저당권 빼고 유치권, 질권, 매매 목적물이 이 5개의 물건의 목적이 되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제예요. 기타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금감액 청구는 등장하지 않아요. 누구만? 선의만. 그 규정은 두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어. 매매 목적물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거나 목적물에 임차권 등기됐거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지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6개의 권리가 존재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등기된 임대차 계약 이 존재하여 그리고 지역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아.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하고 목적 기타의 경우는 무엇을 청구하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예요. 누구만? 선의만. 자, 그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이고 두 가지를 기억할 게 있어요. 하도 법무를 먼저 하자고요. 하도는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참고 물건의 하자는 하자 담보 책임이거든. 하자 담보 책임의 입증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게 하도예요. 그건 우리 시험에 안 물어보기 때문에 법물은 물어봅니다. 법물이란 이야기는 알아야 돼요. 법률상 장애는 물건의 하자다, 권리의 하자다. 법물이요, 법물. 물건의 하자다, 권리의 하자다. 아니, 물이라니까, 법물. 얘 해놓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대. 법물이라, 법물. 법률상 장애는 물건의 하자다, 권리의 하자다. 물건의 하자예요. 권리 하자 아니라고. 그 말이 법물이라. 그럼 법률상 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토지를 매매할 때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매매했습니다. 근데 그 토지에는 법률상 건물을 못 짓는데요. 이런 게 무엇이라? 법률상 장애라고. 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엇이어야만 한다고? 물건의 하자라. 무엇이어야만 해?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만 해요. 선의만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무엇의 하자이기 때문에 물건의 하자예요. 그 말이 법물입니다. 법률상 장애로 건축을 못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 오는 게 법률상 장애예요. 권리하자라면 매수인이 선의이기만 하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물건의 하자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매수인은 무엇이어야만 해? 선의 및 무과실. 두 번째요.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제척기간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제척기간에 관계된 사항을 꼭 기억해야만 해요. 물육권일이에요. 법물도 암기해야 됩니다. 법률상 장애는 무엇의 하자? 물건의 하자. 물육권일은 제척기간, 법이 예정한 권리 행사 기간. 제척기간이 지금 너무 많이 와버렸네.
물건의 하자든 권리의 하자든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어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 제척기간은 법이 예정한 권리 행사 기간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 에서 물류권일이 까지를 말해. 까지요. 물건의 하자는 언제까지? 6월 내. 권리의 하자는 언제까지? 1년 내. 그 말이 무엇이다? 물류권일이에요. 물건의 하자 6월 내, 권리하자 1년 내. 그럼 부터는 암기사항 아닙니다. 선의의 매수인, 악의의 매수인. 을 나누면 돼요. 그럼 선의의 매수인은 몰랐잖아. 그러니까 언제부터 기산한다고? 안날부터. 악의의 매수인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날부터 기산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계약한 날부터.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선의의 매수인 안날부터, 악의의 매수인은 한날부터. 한날이 계약한 날을 말해요. 예,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이 안날부터, 악이 한날부터. 근데 한날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약한 날부터는 하나라 하나, 딱 유일한 하나예요. 악의의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묻는 것 중에 제척기간이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570조하고 576조는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570조의) 전부 타인 권리 매매하고 576조의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아예 권리를 취득을 못해요. 그러니까 권리 행사, 이건 악이지만 선의도 마찬가지예요. 570조, 576조 선의를 포함하여 악의도 권리 행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 이건 제척기간에 규정이 없다. 제척기간에 규정이 없다는 말은 570조와 576조에 해당할 때는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권리 행사하는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 언제라도 행사해요. 나머지는 다 제척기간이 있어. 이 둘을 제외하고. 이 둘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척기간의 규정이 있는데, 그럼 물건의 하자는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만 하잖아. 매수인은. 그래서 매수인이 무엇이어야만 돼? 선이요. 그럼 특정물이든 불특정물이든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 권리 행사할 때는 선이니까 언제부터? 안날부터. 물건의 하자니까 몇 월 내? 6월 내. 이 두 개를 제외하고 권리 하자는 전부 다 제척기간 다 있어.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선이라고.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 무엇이라? 악이라, 악이. 그 나머지 권리 하자는 부터는 암기 안 하지. 나머지는 전부 선이니까 안날부터 권일 1년 내. 계약한 날부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부터 중에 안날이 아니라 계약한 날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572조의 담보 책임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의 매수인이 대금 감액 청구하는 것은 악의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계약한 날부터. 권리하자니까 몇 년 내? 1년 내. 계약한 날부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부터는 전부 다 안 날부터라고. 알아들었습니까? 부터는 계약한 날 이거 하나만 기억한다고. 그리고 이 둘은 제척기간에 규정이 없어요. 570조와 576조는. 거기까지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자, 그럼 임대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의 612페이지요. 오른쪽은 별도로 뭐 적은 거 없죠? 좀 지울게요. 갑이 소유하는 물건을 을과 임대차 계약하고 있습니다.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매매는 물건도 매매할 수 있고 권리도 매매할 수 있지만 임대차는 물건을 임대차, 대차 빌려주고 빌려 쓰지 권리는 임대차 못해요. 예. 그럼 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목적물의 사용대가 차임을 지급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임대차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대차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 사용대차가 임대차고 차이점은 대가를 안 받는다는 차이점에는 똑같아요. 사용대차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건을 빌렸을 때 제가 공짜로 빌렸으면 무엇? 사용대차. 대가를 받고 대가를 주고 빌렸으면 무엇? 임대차. 존속기가 만료되면 빌려 쓴 그 물건 돌려준다는 게 똑같아. 왜? 소비대차라는 게 또 있어요. 대차관계를 우리 시험범위 자세히 분석할 가치 없고 사용대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지급해야만 해? 차임을. 그래서 차임 지급이 임대차의 성립 요소라. 되겠죠? 예. 그럼 자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무엇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차임 지급 의무야.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데도 차임 지급을 연체해요. 이기라고 돼 있어요. 2년이라 돼 있지 않아. 지상권에 치료 지급 의무가 있을 때 치료는 2년이라 돼 있어. 왜? 토지는 주로 연세거든. 모든 토지는 아니지만. 근데 임대차의 목적물은 부동산을 전제하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기란 표현을 쓰고 있어. 이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의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차에는 해지가 있고 해지 통고가 있어요. 해지 통고는 소멸 통고처럼 의무 위반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지 통고는 임차권 소멸해. 해지는
지상권, 전세권 설명할 때 소멸 청구하고 같은 논리예요. 적시 소멸한다고. 적시 소멸하기 때문에 교재는 이해하라고 적시 해지 이렇게 적은 교재도 있어. 그때 임대인이 해지하는 것은 둘 다 임차인의 의무 위반입니다. 차임 지급해야 되는데 2기를 연치한 건 의무 위반이잖아. 해지하면 적시 소멸해요. 그리고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을 전대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동의를 얻지 않고 양도 전대한 것은 의무 위반이잖아. 그때 무엇 한다고? 적시 해지한다고. 그리고 임차인도 적시 해지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임대인의 적시 해지는 임차인의 의무 위반. 임차인의 적시 해지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게 온다고요. 되겠죠? 예. 그 중에 차임 지급 의무예요. 그럼 임대차의 존속 기간을 해볼게요. 임대차 계약, 즉 약정할 때 존속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먼저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 최단기는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해야 된다는 제한, 최장기는 몇 년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 지금 민법하고 있습니다. 최단기 규정 없어요. 다만 특별법인 주임법은 최단기 2년, 상임법은 최단기 1년, 특별법에 규정이 있지 민법에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최장기 몇 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은 몇 년 전에는 있었어. 20년을 넘지 못한다. 651조 제1항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려버렸다고. 그 순간 효력 상실한 조문이에요. 그러므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최근의 논점은 아닌데 혹 20년을 넘지 못한다 이런 말 오면 그거 말하는 거예요. 틀린 지문이래.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때는 중요한 논점이었는데 이미 한 6, 7년 지나버렸기 때문에 시험의 논점에서 벗어나 버렸다. 되겠죠? 예, 기간의 규정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거 했었잖아. 지상권 할 때. 최장기의 규정이 없다면 영구무한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논점이 등장할 것인데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다 물권이잖아. 물권, 절대권이요.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제일 강한 게 지상권. 그거보다 약한 게 구분지상권. 상하의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약한 건 지역권. 지역권은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셋 다 영구무한이 가능해요. 강력한 지상권도 영구무한이 가능한데 지상권보다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약한 구분지상권, 지역권이 영구무한이 안 될 이유가 없어.
그럼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한 권리를 영구무한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불가능해. 채권에 불과해요. 예, 영구무한은 안 돼. 가볍게 보시고, 그럼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소멸 통고는 의무 위반이다. 죄송합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소멸 통고든 해지 통고든 통고는 의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임차권은 즉시 소멸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만 해요. 동산 오일별험이 없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월? 그래도 약자를 보호해야지 강자를 보호하면 안 되지.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빨리 소멸해야 빨리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거 아니냐고. 그게 임차인한테 유리하다고. 근데 임대인이 더 안 빌려줄란다 하고 해지 통고하면 빨리 소멸하면 안 되지. 지금 혹 일부 수치가 헷갈리는 분을 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은 별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라. 되겠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월? 1월. 부동산, 동산, 오일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럼 계약의 갱신이요. 임차권이 소멸했을 때 당사자 간의 약정, 합의하여 갱신하는 것을 법률이 금지시키지는 않아요. 지금 계약법하고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정 갱신이 있어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도 있어. 그 중에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법정 갱신을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법정 갱신, 달리 묵시적 갱신을 말해요.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에는 숫자를 언급하면 무조건 틀려요. 숫자가 없어. 우리 시험에 법정갱신이 4개가 있어요. 민법에 2, 특별법에 2. 민법에 2은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그리고 임대차의 법정갱신, 주임법, 상임법의 법정갱신 4개가 있다고. 그중에 나머지 3은 숫자를 다 언급해 요건에. 민법상 임대차에만 숫자가 있다 없다? 없어. 숫자 이야기하면 무조건 틀려요. 요건에.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 가불간에 임대차 했어요.
그럼 존속기간 내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자는 임차인이잖아요. 됩니까? 그럼 이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 뭐 통지 이런 말 안 옵니다. 여기는 원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뭐 동생항변권, 유치권 이런 권리가 없는 한 임차인은 목적물 돌려줘야 된다고.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불법 점유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기간 내 임대인이 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임차권이 소멸했는데도 목적물을 안 돌려주느냐 하고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돼버린다고? 법정갱신이요. 여기까지는 제가 숫자를 단 한마디라도 이야기한 거 있다 없다? 없어요. 나머지 세 가지는 통지란 말이와 그 통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숫자가 온다고.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 요건에는 숫자는 있다 없다? 없어. 숫자를 언급하면 무조건 틀려요.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데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된다? 법정갱신이요. 이렇게 법정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 딱 하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건 전세권도 논리 똑같아요. 민법상의 법정갱신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근데 주임법, 상임법은 달라요. 주임법 최단기 2년, 상임법 최단기 1년 이란 편면적 강행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은 2년으로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1년으로 본다. 민법상 법정갱신은 기간은 무엇이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니까 이렇게 가야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월?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월? 1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갱신이 되면 무엇이 소멸하고 소멸하지 않을 것인가? 원래 5, 6월 달용인데 한번 보여드립니다. 세 칸으로 해야 돼. 간격을 잘못 잡았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거든. 보증금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성격 중에 하나가 임차인의 잘못으로 이 목적물을 멸실훼손시키면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성격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되겠습니까? 물론 물건의 사용 대가, 보증금의 이자로 사용 대가 차임의 차임 지급에 가름하는 성격도 있지만 담보는 무슨 말? 보증금에 가름하여 담보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주택이라면 이런 경우는 잘 없지. 우리가 건물주인데 식당 들어온대요. 식당은 화기를 다룬다. 화기를.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특히 고깃집 이런 거 들어오면. 아닙니까? 혹시 임차인의 잘못으로 불나버리면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한다고? 담보 제공이요. 근데 길목이 좋으면 담보 제공하고서라 들어온다니까요.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때 보증금 담보는 누가 제공해야 되는가? 임차인이 제공할 수도 있고 누가 제공할 수도 있어? 제3자요. 담보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3자가 지급했지? 보증금을 와닿지 않는 일부를 위해서. 아들내미 서울에 유학 보내놨어요. 원룸 하나 빌려달래. 원룸 빌려줬다고. 빌려줬는데 다른 건 똘똘하고 쓸만한데 소비벽이 심해. 낭비벽이. 몇 달 있다가 보증금 빼서 닦아 써버릴 놈이라. 그때는 무엇을 한다고? 계약의 당사자는 아들내미지만 보증금은 어머니가 주고 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그 임대차 존속기가 만료되면 아들내미한테 주지 말고 너한테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의미예요. 담보도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제공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법정갱신이 되면 다른 건 다 소멸 안 해요. 소멸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 딴 건 안 적을게요. 소멸 안 한다는 말은 존속해요. 보증금은 누가 제공했던 소멸하지 않는다. 존속한다. 담보는 임차인이 제공한 것은 소멸하지 않지만 누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해버린다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 이걸 639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어요. 법정갱신이 된 경우. 되겠습니까? 심각한데 갑자기. 그러니까 법정갱신이 되면 모르겠고 소멸 안 하는 거 하나만 기억하자고. 누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하지 않는다? 제3자가. 근데 저 규정은 법정갱신에만 적용하지 약정갱신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법정갱신의 경우에만. 자동적으로 갱신이 돼버렸기 때문에 만약 제3자는 법정갱신이 아니라면 이제는 담보는 거두어 드릴 수도 있어야 되잖아. 되겠습니까? 예, 그 말입니다. 예, 거기까지 확인하고 점심 드시고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1시 5분이니까 1시간 점심 드시고 2시 5분부터 오후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